상대의 원료 법칙. 안녕하세요. 상대의 원료 법칙. 오늘은 미끼용 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끼용 원료는 고객님들께서 문의를 주실 때 밑밥, 고기밥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십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여쭤보니까 낚싯대에 미끼를 뭉쳐서 던졌는데 이게 물속에서 너무 빨리 풀어지면 먹이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고, 또 너무 뭉쳐 있으면 고기들이 먹어도 풀리지 않는 이유가 있고, 이것들이 어떤 향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고기에게 발현되지 않을 경우, 또는 이게 너무 빨리 부패해서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미끼를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미끼는 물고기용 또는 낚시용으로 가장 많이 문의가 있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끼의 종류 또는 먹이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집에서 가두는 어항에 쓸 수 있는 구피용이라던가 아니면 관상용 잉어라던가 이런 어류에 쓸 수 있는 특수 원료도 있고, 낚시에 쓰는 떡밥 같은 원료들이 있겠죠. 이게 가장 크게 분류되는 두 가지 종류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미끼들에 사용을 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면 좋냐, 우선은 미끼를 뭉칠 때 여러 가지 원료들이 있는데 이 원료들을 뭉치게 되잖아요. 이 미끼의 가장 중요한 건 물고기들을 모이게 하고 물고기가 입질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과 물고기들이 먹고 영양 성분을 충분히 섭취해서 자라게 하는 부분들이 두 가지로 있을 것 같습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한 미끼에 중점을 둔다면 일반적으로 떡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깻묵이나 이런 소재들을 많이 쓰죠. 그럼 이런 소재들이 많이 쓰이는 때가 물고기 활동 시기가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봄철에서 가을철 정도까지, 너무 추워지기 전까지 낚시도 많이 나가시고 떡밥도 제일 많이 쓰시고 하는데, 이 기간이 부패도 가장 잘 되는 기간이에요. 부패를 막기 위한 보존제, 안식향산 나트륨이라던가 또는 천연 보존제 원료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원료들 외에도 떡밥에 기본적으로 가지는 어떤 성분들이 부패를 촉진시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먹이로 쓰이는 원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요소인지를 알면 저희가 거기에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보존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그러면 떡밥을 뭉쳐서 던져야 되는데, 떡밥에 물을 약간 해서 뭉쳤을 때 이게 풀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는 뭉침 현상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물고기가 먹었을 때 이게 어느 정도는 먹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증점제 또는 안정제라고 하는 원료를 많이 쓰는데요. 구화검, 잔탄검, 로커스콘검, 아라비아검, 팩틴 이런 종류의 원료를 쓰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원료를 쓰게 되면 떡밥이 어느 정도 뭉쳐 있다가 물이 충분히 있을 때 물고기가 와서 먹을 때만 뜯어지게 되는데, 이 역할을 가장 잘 되게 하려면 떡밥을 미리 뭉쳐 놓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물을 어느 정도 머금고 시간이 한두 시간 지났을 때 이게 뭉침 현상이 조금 더 견고하게 되거든요. 3-4시간 지나고 온도가 낮으면 조금 더 강화됩니다. 이런 시간적 요소들을 고려를 하셔서 미리 뭉쳐 놓고 나중에 던지시는 방법, 이런 방법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미끼용 떡밥에 특별히 또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향료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물고기가 향에 반응하는지 이런 요소들도 고려를 하셔서 하시면 되겠고, 제품들이 윤기나 색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사람이 보는데, 이럴 경우에는 색소 소재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수질 오염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색소는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네, 식품 원료임에도 불구하고 미끼용 또는 물고기용, 먹이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식품 원료인데요. 여기에 대한 궁금증 도와드리고 있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문의 달아주시거나 카톡 연구원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